정보공학 공부를 마친 게 아니라 저기 뭐야 방조범에 관련된 특히 인구관계 필요하다는 최근 전원협 재판까지 마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범과 신분에 관련된 문제를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공범과 신분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공범과 신분에선 제일 중요한 게 이 뭐 기본 우리가 자, 신분의 개념은 여러분들 따라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 신분에 관련돼 가지고 일신전속적인 뭐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지위 아니면 뭐 상태다. 그다음에 일신전속적 지위라고 하는 건 뭐 관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특성 같은 경우는 뭐 남자 여자 뭐 연령 뭐 지위라든가 관계 같은 경우는 뭐 직계 존비속이냐 아니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냐 그런 거 상태라고 하는 건 영업성이라든가 업무자 아니면 뭐 상습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행위 행위 관련적 요소이지 행위 자아 관련적 요소는 아니란 얘기죠. 아, 잠깐만. 행위 자아 관련 말해봅시다. 행위 자아 관련적 요소이지 행위 자와 관련된 요소이지 행위 관련적 요소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기서 추가해야 될 거는 행위 자아 관련적 행위자가 갖는 요소이고 그다음에 이건 뭐다? 행위자가 갖는 객관적 요소만이 신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달리 보는 판례 입장은 뭐예요? 판례 입장은 행위 관련적 요소 중에서 주관적 요건 주관적 요소도 갈 수 있다라죠. 목적도 신문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판례가 잘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비판은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판례 입장은 이렇지만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할 때 공범과 신문에서 말하는 신분은 일신전속적인 특성, 행위자가 갖는 특성, 행위자가 갖는 지위, 어떤 관계, 물건과 지위의 관계, 그다음에 행위자가 갖는 상태를 말하는 거다. 다 그런 거는 객관적 요소이지 주관적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신분 관련돼 가지고 신분의 핵심 사항 중에 신분에는 종류를 나누는데 신분에는 구성적 신분, 그다음에 가감적 신분, 소극적 신분 있죠. 자, 구성적 신분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신분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들. 우리가 그렇다면 이걸 뭐 진정신분범의 진정신분범의 신분이다. 가감적 신분은 신분이 없더라도 범죄가 성립하는데 신분이 있으면 형이 가중감경이 있는 경우 이걸 부준정 신분범에 관련된 신분이다 합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33조를 두고 있어요. 자, 소극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래 신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는데 신분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신분. 자, 치료 행위를 하는데 아무나 치료 행위를 하면 어떻게 해요? 수술 행위를 하면 의료법 위반이에요. 근데 의사라고 하는 의사라고 하는 신분이 있는 사람이 의료법에 따라 치료 행위를 하면 그거는 뭐 범죄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소극적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불구성적 신분이다. 관련돼 가지고 뭐 이걸 갖다 소극적 신분을 불구성적 신분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결국 신분이 있음으로써 성립하지 않는 신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의 신분을 소극적 신분이라고 합니다. 자, 얘와 관련돼 가지고 뭐예요? 얘와 관련돼 가지고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범과 신분에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지시고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33조가 우리가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자, 공범과 신분에 대해서 자, 얘가 갑이 얘 행위 정범이에요. 정범행위가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갑이 만약에 공범이다. 얘가 갑이 공범이면 어떻게 해요? 갑이 공범이면 얘 정범의 행위에 종속해서 성립하는 게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자, 이걸 잘 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형법에 33조가 없다면 어떻게 해요? 33조가 없다면 문제가 생깁니까?
333조가 없다면 문제가 생기냐고요. 333조가 없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333조가 없다면은 그냥 정범의 신분이 을한테도 을인 정범의 신분이 갑한테도 그냥 종속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는 신분범이에요. 얘가 만약에 수뢰죄다. 공무원서 수뢰죄를 얘는 공무원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고 공무원이고 얘는 비공무원이다. 공무원이 아니다. 자, 공무원이 얘가 돈을 받았다면 얘는 수뢰죄가 됩니다. 신분범이에요. 자, 그럼 얘가 여기에 교사라거나 방조하거나 실질 공동정모를 가입하면 어떡하냐? 얘는 수뢰죄 공동정범, 수뢰죄 교사범, 수뢰죄 방조범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얘가 이 정범한테 성립된 이 신분관계, 이 신분관계가 얘도 그대로 종속한다는 신분이 없더라도 33조가 없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은 결국 비신분자가 이렇게 신분자에 가동한 경우에 한다가지 뭐다? 이 경우는 그냥 우리가 공범 동성 일반론으로 공범 동성에 관련된 일반론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공범 동성 일반론으로 해결하면 정범한테 있는 신분이 공범한테도 그대로 다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왜 33조를 뒀냐는 겁니다. 자, 아무 문제 없는데 왜 33조를 입법했냐는 거예요. 33절 입법을 한 거는 공범 정성 일반론으로 하면은 비신분자가 너무 가혹하게 처벌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 입법 이유는 뭐냐? 즉 가혹하다는 게 뭐예요? 공범 정성 일반으로 해결하면 그냥 신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분과 동일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문제가 가혹하다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그에 관련돼 가지고 개별 규정을 예외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 자, 그 예외 규정 아니면 어떻게 보면 가혹함을 해결할 수 있는 고유 규정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33조가 입법된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머릿속에 좀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게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게 뭐냐? 33조는 결국 뭐예요? 33조는 없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법자가 33조를 둠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 가혹하게 처벌되는 공범에 대해서 그 처벌을 갖다가 좀 개별화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33조의 입법 취지이고 33조의 규정 취지 33조의 취지이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해놓고 자 그러면 우리 형법이 33조에서 뭐라 그랬냐? 자 33조는 본문과 단서로 분류되죠. 본문과 단서로 분류되는데 본문은 자 신분관계로 성립될 범죄 될 범죄가 있고 이 범죄 가공한 행위 자 이 범죄 비신문자가 이렇게 가공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비신문자는 뭐야? 전 3조 규정을 적용하는 겁니다. 비신문자에 대해서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 가능하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자, 결국 관련돼 가지고 이건 뭐냐? 신분관계로 성립할 범죄에 대해서 신분관계로 성립할 범죄는 신분범이죠. 그 신분범에 비신문자가 가공을 했다. 거기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가공했다 그러는데 가공했다면 이 비신문자에게도 신문자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결국
본문은 신분관계, 종속성 또는 연대성을 인정한 겁니다. 얘는 신문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문본과 똑같이 처벌하겠다. 비신문자가 신문자의 신분에 종속돼 버린다는 겁니다. 자, 단서는 뭐예요? 단서와 관련돼 가지고 단서는 결국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다. 신분 관계 때문에 형이 무거워질 수도 있고 형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경중이 있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해 놓은 게 단서라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뭐야? 자, 얘는 결국 본문은 신분 관계가 종속된다, 연대한다 라고 판단한 거고 단서는 뭐냐? 신분 관계가 개별화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얘는 신분 관계의 개별화를 규정한 거다. 이건 종속하지 않는다. 비종속성 또는 개별화를 규정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 이걸 놓고 해석하는데, 다수의 학설은 뭐라 그러냐. 다수의 학설은 신분관계로 성립될 범죄다. 신분이 있어야 성립될 범죄야? 그럼 이거를 갖다가 진정신분범으로 봐요. 자, 그리고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어? 그럼 부진정신분범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신분범은 어떻게 해요? 진정신분범의 성립과 처벌 문제는 본문에 따라 가지고 연대성, 종속성을 갖고 처벌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부진정신분범은 단서가 정했기 때문에 부진정신분범에 의하여 성립하고 분여심 성립과 처벌은 뭐다? 다 비종속성으로 개별화한다. 즉 정확히 말하면 개별하는 게 아니라 책임 개별화를 말하는 거죠. 자, 책임 개별화를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이제 다수 학설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게 판례와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뭐라 보냐? 신분 관계로 성립될 범죄라고 하는 거는 진정신분범도 신분이 있어야지 성립하죠. 근데 부진정신분범도 가중처벌하든 감경처벌하든 그 신분이 있어야지 성립하는 범죄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관계로 성립될 범죄다. 그래서 이거는 진정신분범이든 부진정신분범이든 성립에 관련된 문제다. 즉 진정신분 부진은 성립에 관한 문제고 성립은 당연히 신분범한테 비신분자가 종속적으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부진정신분, 진정신분은 부진정신분 성립은 본문에 따라 성립을 하는데 그럼 처벌을 할 때 어떡하냐? 당연히 진정신분과 부진정신분범에 종속해서 성립한다는 거는 공범 종속성 원칙에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 33조가 만들어낸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하면 비신분자한테 가혹하기 때문에 비신분자가 만약에 진정신분범이다. 그럴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진정신분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부진정신분범이다. 신분관계로 인해서 형이 경중이 있다. 하는 부진정신분범인 경우에는 성립은 이렇게 종속해서 성립하지만은 이 처벌을 함에 있어서 부진정신분범에 있어서 과형만큼 과형이라든가 처벌이라고 하죠. 과형 또는 처벌이라고 말하는데 이 처벌만큼은 뭐다? 종속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판례 입장이 타당하죠. 다수의 학설은 본문과 단서를 그냥 본문은 진정신분범, 그다음에 단서는 부진정신분범이라고 나눠놓고
나눠놓고 그걸 갖다 해석을 해요. 자, 근데 33조의 입법 취지를 보면 결국은 뭐예요? 33조 입법 취지는 공범 종속성 입법 33조가 없었을 땐 공범 종속성에 따라 가지고 해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비신분자한테 너무 가혹하기 때문에 비신분자에 있어서 처벌을 갖다가 좀 완화시켜 주려고 고의적으로 해결하려고 만든 법조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성립은 진정신분범이든 부진정신분범이든 종속해서 성립하겠지만 처벌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이렇게 판단하는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판례 입장을 과형만 성립은 여기 과형이라는데 과형 또는 처벌 개별화설이다. 과형 개별화설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다수약설은 뭐라 그러냐? 다수약설은 그냥 본문과 단서를 이렇게 구별하기 때문에 예에 따라서는 본문 단서 단순히 구별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그러면 나중에 시험 문제 쓸 때 이 본문과 단서를 구별할 때 어떻게 써야 되냐?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판례 입장이 맞아요. 논리적으로도. 그럼 근거를 적어야 될 거냐? 근거를 적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돼요. 본문은 본문은 신분범에 있어서 성립의 33조 본문은 신분의 종속 근거라고 보면 근거는 자 33조 본문은 뭐다? 본문은 바로 이 신분의 종속성. 신분은 당연히 종속한다. 원래 치겠다 하죠. 종속성을 선언한 것이고 단서는 뭐다? 단서는 그렇게 종속하게 종속해서 성립한다고 처벌하면 과형상 무거웠기 때문에 과형은 처벌형은 개별화를 선언한 것이다 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판례가 타당하다. 이렇게 간략하게 언급해 주고 나서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뭐 다수학설의 입장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변시 시험에서는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고 판례 입장이 타당해요. 입법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판단할 때 이러한 근거들 판례가 왜 타당한지를 본문은 신분의 종속성을 단서는 과형의 개별화를 선언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가지고 요 정도의 논거들만 적어주고 판례 따라 가지고 결론을 맺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학설의 입장이에요. 학설에 관련된 논의의 입장이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원칙은 뭐예요? 공범과 신분 관련돼 가지고 만약에 뭐 원칙이라기보다는 공범 종속성 일반론에 따라 가지고 공범과 신분의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입법을 넣어가지고 33조를 뒀어요. 그럼 33조가 적용되는 범위는 뭐냐? 33조 적용되는 범위는 신분자에게 비신분자가 가담한 경우. 즉 33조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공범 종속성의 일반론에 의하면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강호하면 어떻게 해요? 신분자의 범죄 성립에 대해서 얘도 다 같이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33조는 과형을 좀 개별화해 가지고 얘를 갖다 비신분자를 좀 감경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면 신분자가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공한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게 이쪽 부분이고 이쪽 부분. 자, 이거는 33조 관련된 문제입니다.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공한 경우죠. 근데 만약에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공한 경우 이 경우 어떡하냐. 이와 관련돼 가지고는 근거 규정이 원래 없어요. 관련된 근거 규정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건 그냥
공범 종속성 일반론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본시험이라든가 변호사 시험, 모의시험에는 이 33조 문제만 열심히 나왔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본시험에도 출제되고 모의시험에도 출제됐어요. 근데 이 부분은 뭐예요? 신문자가 비신문자 더 강한 경우. 이거는 모의시험에 몇 번에 출제됐는데 아직 본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과 신분할 때 여러분들이 33조 본문과 단수의 문제, 비신문자가 신문자에 강화한 이 경우는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인제는 대비해야 될 부분이 어디다? 대비해야 될 부분이 신분자가 비신문자한테 강화한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01페이지 말고 202페이지만에는 신분자가 비신문자의 범행에 가담한 경우예요. 자, 이거 관련돼 가지고 뭐 진정신문범. 그럼 진정신문범이 비신문자한테 가공했다. 이렇게 가공했다. 이거는 문제 안 돼. 왜냐면은 진정신문범 뭐요? 공무원이 비공무원의 행위에 가담했어요. 뇌물을 받았어. 그럼 얘는 뭐예요? 이 공무원은 그냥 수뢰죄의 간접정범이 되죠. 비공무원은 신분이 없으니까 얘는 아예 수뢰죄가 성립하지 않아. 근데 예부로 받으라고 해가지고 받았다는 건 결국 얘가 뭐야? 수뢰죄 간접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이 부분은 진정신문범 이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이게 별로 문제 없다. 나오지도 않는다. 자, 그럼 이제 부진정신문범이 문제인데 자, 부진정신문범이 관련돼 가지고 신분이 있으면 가중처벌되는 사람, 가중처벌되는 사람이 여기다 가공했어요. 자, 관련돼 가지고 갑이 을에게 자, 갑의 아버지, 갑의 아버지를 살해해달라고 교사를 했습니다. 자, 얘가 가서 그래서 갑의 아버지인 병을 살해했어요. 이 병은 갑의 아버지예요. 갑의 부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을은 무슨 죄가 됩니까? 을은 그냥 살인 병에 대한 그냥 뭐 보통 살인죄랑 아무튼 병에 대한 그냥 살인죄가 성립해요. 자, 근데 얘는 지금 신분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신분자이기 때문에 그냥 보통 살인죄가 성립합니다. 근데 신분자인 얘는 뭐예요? 신분자인 얘는 기본적으로 뭐가 성립한다? 신분자인 얘는 존속살인죄 교사범이 성립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보통살인죄 교사범이 성립할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문제되는 게 자, 얘의 죄책 얘는 어떤 범죄의 교사범이 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정범이 보통살인죄야. 자, 그러면 공범 종속성 일반론을 해결하면 어떻게 해요? 이 신분에 신분이 없는 있는 사람도 이 신분 얘가 성립한 범죄에 그대로 종속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얘와 관련돼 가지고 공범 종속성 일반론에 의하면 자, 갑한테는 뭐다? 얘가 보통살인죄이기 때문에 갑은 그냥 보통살인죄에 교사범위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공범 종속성 3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공범 종속성 일반론에 따라 판단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특이하게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 우리 판례는 33조 단서를 적용합니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입장은 뭐냐? 자, 우리 33조 단서가 뭐라 그랬어요? 33조 단서가 신분관계로 성립할 범죄, 33조 본문은 신분관계로 성립할 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관계로 성립할 범죄이기 때문에 이 신분자한테 비신분자가 가공한 경우만 33조 본문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근데 단서는 뭐냐?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을 뿐이지 신분관계로 성립하는지 아닌지는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공하는 경우는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공하는 경우는 333조 단서는 어디든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본문 자체는 신분관계로 성립할 범죄다. 그럼 신분범이에요. 신분범이 비신분자한테 가공한 경우만 333 본문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서는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라고만 했지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공하든 비신분자가 신분자한테 가공하든 그거는 구별하지 않고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우리 판례 입장은 어떻게 해요? 우리 판례 입장은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그랬잖아 아까요. 근데 여기서 무거운 형으로 벌하지만 보통 살인죄로 되는데 우리 판례가 말하는 과형 개별화 살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신분관계가 종속하지 않는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신문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뭐다? 이런 경우는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겁니다. 실제 이 부준정 신분범 중에서 이 가중되는 경우, 형이 가중되어 있는 경우는 이 경우가 모의 시험에 많이 출제됐어요. 2번 정도 출제됐고 이것이 실제로 시험에 출제되도록 이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왜냐면 이 부준정 신범 중에 이걸 나눠가지고 보면 부준정 신범 중에 자 여기 보는 것처럼 갑이 자신의 여동생 갑이 을한테 자 을한테 영아 살해를 교사해요. 갑이 을이 가서 영아를 살해하는데 이 영화가 누구의 영화냐? 이 영화가 갑의 영화입니다. 갑. 자, 이런 경우는 자, 여기 나중에 교환해 보면처럼 이 경우도 공범 종속성 일반론으로 해결한 공범 종속성 일반론으로 해결하는 게네. 그다음에 33조 단서로 해결하는 게네.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근데 여기는 이렇게 공범 종속성 일반론으로 해결하자는 학설과 33 단서로 판례처럼 하자는 학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는 뭐냐? 여기는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 판례가 없다 보니까 이거는 공범 종속성에 의해서 판단하든 3사 단서에 적용되든 특히 33조 단서에 의해서 적용될 때 이와 관련된 학설이 뭐예요? 학설이 다양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기준이 딱 없어. 근데 이쪽 건 뭐예요? 이렇게 부진정 신분범 등 가중범에 대해서 가중적 신분범에 가공한 경우는 명확하게 판례가 있기 때문에 이 판례에 따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기준 지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보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고 특히 이제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모의 시험에 나왔던 건 뭐냐 얘와 관련돼 가지고 얘가 도박에 상습성이 있어요. 갑이 도박에 상습성이 있고 을은 뭐냐 을은 상습성이 없습니다. 상습성이 없고 자 도박의 상습성이 없는데 얘는 도박의 상습성인데 얘가 도박을 교사했어요. 교사해서 실제로 얘가 가서 도박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관련돼 가지고 결국 얘의 재측은 뭐예요? 을의 재측은 을의 재측은 도박을 했기 때문에 상습성이 없는 애가 도박을 했기 때문에 관련돼 가지고 을은 그냥 도박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갑의 재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와 관련돼 가지고 공범 정상 일반론에 의하면 어떻게 해요? 얘가 도박죄이기 때문에 그냥 얘는 뭐다? 갑은 도박죄의 교사범위 성립하는 겁니다. 근데 판례 입장에 따라 33 단서를 적용하면 어떻게 해요? 33 단서를 적용하면 얘는 상습 도박자가 도박을 교사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는 뭐다? 얘에 대해서는 상습 도박죄의 교사범위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라색으로 쓴 부분이 모의 시험에 몇 번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시험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요런 논의들을 알아야 된다. 실제 시험 케이스에서는 도박 관련돼 가지고 상습성이 신분범이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신정속적 상태 그 뭐 신분 중에서 일신정속 상태가 이제 그 상습성과 업무성 그랬는데 그런 것들과 관련돼 가지고 요런 케이스가 시험 문제 났으니까 요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잘 봐두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결국 얘네들은 뭐예요? 공범 정수성 일반론하고 이 공범 정수성 일반론에 따라 판단하는 것과 이것인데 판례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견해에 따르든지 판례에 따라 가지고 결론을 맺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의미를 여러분들이 보고 제가 중간고사라든가 기말 시험에 출제를 해보니까 출제를 해볼 때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이게 자 신분범한테 비신문자가 가공한 건지 아니면은 신분범이 비신분범한테 가공한 건지 학생들이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된 뭐예요? 이와 관련된 결국 33조에 본문 단서와 관련된 본문 단서 구별설과 그다음에 과형 개별설의 대립이 있고 판례 입장에 따라 가지고 결론을 내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비신분자가 신분한테 가공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논의예요. 자, 신분범이 비신분자 가공했다. 이때는 뭡니까? 이때는 33조 적용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나와야 된다? 이때는 공범 종속성 일반론과 33조 단서 적용설의 대립 문제를 논하고 판례 입장이 이거기 때문에 결론을 정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헷갈리는데 이걸 시험 문제 냈는데 이걸 잔뜩 써요. 이건 빵점이야. 이걸 냈는데 이걸 써. 이거 빵점이죠. 이거는 사실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논의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두 개의 논의가 시험 문제 잘 나오기 때문에 그걸 보면 될 것 같고, 자,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건 뭡니까? 우리가 논의한 거는 전부 다 아까 말한 구성적 신분범과 관련된 진정 신분범, 가감적 신분범인 부진정 신분범에 관련된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는 결국 이런 논의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극적 신문은 아예 뭐요? 아예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다? 이 부분은 공범 종속성 일반론으로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해석 방법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학자에 따라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다양해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없어. 사례형 문제. 그러니까 소극적 신문 관련돼 가지고 판례와 관련된 내용들로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판례 나누겠죠. 의사가 사무장병을 차려가지고 거기 가담한 경우 이런 판례 입장 몇 가지만 알아주면 되고 객관식용으로는 주관식용으로는 소극적 신문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범과 신문 관련돼 가지고 그런 의미로서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관련돼 가지고 뭐 시험 문제는 따로 안 풀어 보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공범과 신문 관련된 고용도 보면 될 거고, 자, 여기 보면 변호사 시험에 나오는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이건 비신문자가 신문자한테 가담한 경우입니다.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건 전부 다 뭐다? 비신문자가 즉 이거는 신부모한테 비신부모이 가담한 경우 이게 대부분 다 변호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17년도 문제도 읽어보면 결국 그렇고,
그러니까 결국 판례에 의하면은 성립은 업무상 배임자가 성립하고 여기 보면 뭐 관련돼 가지고 판례는 과연 개별설 입장이다. 근데 여기 핵심 뭐예요? 여기 핵심 제가 이제 써놨지만 이렇게 판례가 타당한 이유가 본문은 신문의 종속성을 선언한 것이고 단서는 처벌의 합리화의 신문의 효과가 과형의 개별화를 선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판례가 타당하다. 그러니까 판례가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냐? 판례가 타당하면 성립은 업무상 배임자가 성립하지만 처벌은 그냥 배임죄로 처벌한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4년도 3회 변호사 시험 관련돼 가지고 결국 이것도 본문 단서 구별설에 따라 가지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관련돼 가지고 모의 시험에 19년도 모의 시험에 뭐냐? 19년도 모의 시험에는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담한 경우입니다. 자, 이렇게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가담한 경우에 관련 대책은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관련돼 가지고 여기 본 것처럼 이 해설이 있는데 해설을 이해 못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 상당히. 그게 무슨 말이냐? 신분이 있는 자가 즉 신분자가 신분이 없는 자 범행에 가담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33조 단서 적용설 그다음에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설 이 두 가지가 내려판다는 겁니다. 자,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은 33조가 없을 경우에 적립하는 건데 당연히 이렇게 적용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범 종속성의 일반 공범 종속성의 일반 원칙설이면 어떻게 해요? 정범 도박자가 사면 그 도박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사람은 도박 방조죄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33조 단서를 적용하는 거 관련돼 가지고 뭐냐? 결국 이럴 때는 단서 정서에 따르면 상습 도박 방조죄를 구성한다. 이것이 여러분들 보면 배점이 15점이죠. 배점이 15점이라는 얘기는 관련돼 가지고 여기 관련돼 가지고 논의가 별거 없어요. 그러면 여기다 배점을 15점이라 해놨다. 그러면 이 도박 행위에 관련돼 가지고 이 두 개의 도박 행위가 있었는데 이 도박 행위에 대해서 3점 내지 4점. 이 도박 행위에 관련된 설명보다 이 도박 행위에 관련된 설명이 결국 8점 내지 9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죄수 문제, 상습 도박죄는 상습 도박 방조는 뭐 상습 도박의 포괄에 일치한다. 이건 뭐 3점 정도. 자, 결국 이 내용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이 내용을 써낼 때 8조에서 9조 정도 써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본문 단서 구별설, 과형 개별설이 아니라 종속성 일반 원칙설, 그다음에 33조 단서 적용설, 단서 적용설 두 개로 구별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관련된 문제들도 다 그런 문제들이에요. 이제 19년도 모의시험에 나왔던 문제가 그렇고 그다음에 역시 18년도 모의시험에도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강요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다 도박 관련된 케이스로 나왔어요. 그다음에 여기 관련된 16년에도 신분자가 비신분자한테 강요한 경우 아니 이건 이제 위증죄와 관련돼 가지고 나왔던 문제인데 이 16년도 문제는 이건 이제 모해 위증죄에서 모해 목적이라는 게 신분으로 가공하기 때문에 이제 관련된 의미였고 여기 보면은 이제 모해 목적을 신분이라고 볼 경우 판례에 따라 판단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뭐 다 돼가지고 뭐 오늘 수업은 이렇게 해가지고 공본과 신문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